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얼마 전 암호화폐 시장이 역대급 폭락을 한 후 다시금 가파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폭락장 견디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아찔했던 시장 상황이었는데 그 후에 계속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 맞게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또 즐거운 주말이 찾아오는데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즐거운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과 조정 그리고 횡보와 회복을 거치며 이제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린 것일까요? 비트코인의 탄생 이래로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트렌드 지수는 암호화폐 글로벌 검색량이 지금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 트렌드의 경우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20일 기준 암호화폐 글로벌 검색량이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밝혔다고 하는데 시장의 엄청난 변동성에 수많은 매스미디어에서 연일 보도가 나오며 오히려 이제 마케팅 효과가 극대화가 된 것 같습니다. 회복세뿐 아니라 이후 상황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제도권 안으로의 진입이 가파르게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양지로 올리고 제도권 안으로 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친화적인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입니다. 호주의 디지털 경제부 장관이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디지털 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암호화폐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직접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호주 디지털 경제부 장관인 제인 휴의 경우는 정부가 자국 내에서 암호화폐를 크게 제한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가장 명확히 시사를 했다고 하는데 휴 장관의 경우는 암호화폐는 여기 머물 것이며 그들은 중요한 자산 계층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가능성, 내재 가치가 높다 판단을 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또 이제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개인의 책임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정확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유행이 아니다. 중요성이 커질 자산 계급이다. 당신이 도지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나는 당신을 방해하지 않겠다. 개인적 기회와 개인적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죠? 이게 정확합니다. 현재 휴 장관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개인의 투자에 관해서 지켜야 할 정확한 방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가 개인의 투자에 간섭할 필요는 없지만 시장이 안정되게 어느 정도의 틀을 만들어 놓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 맞죠. 우리나라의 홍시성을 가진 경제부총리가 이야기를 한 게 아직까지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라는 말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와닿았었는데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내용을 보자면 이제 암호화폐 자산이 고객 신원 확인과 세법과 같은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이야기를 하며 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려는 개인에게만 지원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밑에 내용은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암호화폐 시장 측면 장관다운 이야기를 장관에게서 들은 것 같아 사이다를 먹은 듯 시원한 것 같습니다. 현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탄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혁신입니다. 이 혁신의 중심에서 아직 제도적인 큰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이 시점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인생이 몇 안 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이 기회를 목돈 만드는 데에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부의 추월 차선으로 사용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범국가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의 중심인 미국 또한 예외가 아니죠. 미국의 경우는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새로운 신임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취임 이후 가파르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생각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을 위해 국세청 직원을 2배로 늘리길 원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세금을 위해 국세청 직원을 2배로 늘리길 원한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미 재무부의 경우는 1만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를 국세청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현금 거래와 마찬가지로 시장 가치가 1만 달러 이상인 암호화폐 자산을 받는 기업도 신고 대상이 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1만 달러 이상 송금 시 국세청에 신고하는 등 세무 지침 강화안을 예고한 것이죠. 이 새로운 제안의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의 개편된 조세 집행 계획의 일부라고 합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는 국세청 직원을 2배로 늘려 암호화폐를 구체적으로 공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떠한 방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진입해 시켜야 되는지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암호화폐 시장을 사회의 악으로 치부하고 죽이는 것보다는 암호화폐 시장을 살리고 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그 안에서 투자자 보호를 진행하며 성장시키는 편이 오히려 국가의 이익 측면 훨씬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겠죠. 그 첫 발판이 세금일 것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없죠. 물론 과거 핀센에서 어느 정도 나온 것은 있지만 현재 새롭게 다시 개편이 되고 있다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세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적인 중심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며 이를 시작으로 가파른 규제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탈중앙화를 지향하며 나온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앙정부와 같이 가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 없는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을 볼 때 추후에 디지털 화폐로서도 작용할 수 있겠지만 현재 걸어가는 길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라는 측면이 더 확고하게 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의 수장 게리 겐슬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금융시장 투자자 보호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게리 겐슬러가 이야기를 했다면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겠죠.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 위원장은 금융시장 투자자 보호를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미 SEC 위원장 겐슬러의 경우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신흥 기술에서의 범죄 등의 문제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금융산업규제기구의 가상 컨퍼런스에 출석한 겐슬러 위원장의 경우는 SEC의 금융산업규제기구의 경우는 암호화폐, 사이버, 핀테크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에 움직일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쁜 행위자가 근로자들의 저축을 갖고 놀지 않도록 우리는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된 규칙을 시행해야 한다. 어떤 때라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법을 집행할 사명이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나쁜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기 행위, 회계, 내부자 거래, 시장 조작, 소비자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는 행위 등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위원장의 방침은 암호화폐뿐 아닌 금융시장 전체를 가리킨 것이라고 하는데요. 게임스톱이나 도지코인 등의 변동 사례 등도 감안한 SEC의 행동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 겐슬러 위원장의 경우는 확대 중인 암호화폐 시장과 금융시장을 배경으로 투자자 보호에 강화를 내건 의견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 밑에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측면 지대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것이 SEC의 새로운 위원장 겐슬러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사회의 악으로 몰고 가던 제닛 옐런 장관과 바이든 대통령의 인식의 변화를 시킴으로써 인해 이 자그마한 나비 효과가 추후에 엄청난 큰 이익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돌아올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단기적인 가격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변동성을 맞추려 하지 마시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 비단 이는 암호화폐뿐 아닙니다. 투자라는 본질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지금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가 더 높을 것이라 판단이 든 자산에 본인의 자금을 집어넣는 행위를 투자라고 하죠. 자동차를 사는 것은 투자가 아닌 부채를 산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100%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며 내가 최초 구매했던 금액에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낮아지죠.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인 내재 가치 펀더멘탈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맨날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이는 100번, 1000번, 10,000번 이야기를 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는 강원랜드 가서 몇 판 하고 나오는 도박 같은 장난이 아닙니다. 투자는 인생이고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과장해서 해석한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절대로 조금의 과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며 자본주의 세상을 정확히 이해가 된다면 이제 투자는 필수 중에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자본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처음 시작할 땐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차이는 더 이상 근로소득으로 메꿀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수많은 투자 자산군들 중에는 주식도 있고 금도 있고 채권, 오일 등등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존재하지만 단연코 가장 빠른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 자산군은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기회를 기회로 보시며 이제 꽉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확장과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콜라보로 인해서 가파르게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준비 중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이죠. CBDC인데요. 이 CBDC의 경우는 중국을 시작으로 프랑스, 벨기에, 유럽, 일본, 심지어 우리나라 또한 준비 중에 있죠. 늦어도 2022년 말에는 글로벌적인 상용화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 연방준비제도에서 또한 가파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 미국의 디지털 통화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올 여름 미국 디지털 통화에 관한 이제 연구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경우는 올 여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이죠. CBDC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 제롬 파월 의장이 밝혔다고 합니다. 이 논문의 경우는 CBDC의 발행의 유익성과 위해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하는데 파월 의장의 경우는 미국이 결제 부문의 이제 발전에 적응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기술 혁신에 의해 제공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발발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촉진이 되며 금융의 가장 베이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화폐에서부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CBDC의 발행과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CBDC가 나오면 암호화폐 시장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 또한 있지만 저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크게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앞으로 CBDC의 발전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되며 그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내용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와 SEC 간에 끊이지 않는 법적 공방으로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XRP 투자자들의 변호사가 SEC의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올 정도로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속 5월 초 SEC 측은 법원을 통해 리플과 협력하는 외국 기업들의 리플 관련 자료 수집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이에 담당 판사의 경우는 외국 기업이 SEC 요청에 응할 필요는 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미루었었는데 법원이 SEC의 제안에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법원은 SEC의 해외 감독 기관과의 리플 관련 자료 요청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사라 넷번 판사의 경우는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외국 증권 감독 기관에 양해각서 요청을 보내는 것을 막으려는 리플의 제안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제 리플사는 SEC의 이러한 요청이 외국 사업 파트너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다 주장을 했었지만 판사는 문제가 될 만한 증거는 없다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판결로 SEC가 이제 리플사의 해외 파트너들에게 MOU 요청을 통해 입수된 모든 문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해외 파트너들은 이를 거부할 수도 승낙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것이 오히려 리플사 입장 긍정적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SEC가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은 리플사가 해외 파트너들과 뭔가 냄새나는 짓을 했을 것이다. 건수를 잡기 위해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리플사 입장 측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소송의 결말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닉 지수입니다. 전날보다 이제 8포인트 오른 19포인트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투자 심리가 소폭 완화가 됐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씩 다시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털은 계속해서 굳건해지며 계속해서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암호화폐 시장은 스타트 라인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많은 자금이 몰려오고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지만 이건 비단 암호화폐 시장 측면에서 예전보다 성장을 한 것이지 절대로 다른 자산군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작은 시장임에는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암호화폐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우리의 목표는 집 사고 백 사고 목돈 만들려고 차 사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목표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10년 뒤에 모두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저는 100% 확신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그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1.69% 상승한 4,510만 원대, 지금 이더리움은 9.95% 상승한 314만 원대, 바이낸스 코인이 지금 11.52% 상승했네요. 44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테더 같은 경우는 환율이죠. 1,130원대. 네, 에이다가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958원대.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6위까지 지금 조금 올라왔네요. 그래도 전날보다 0.44% 상승한 1287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인 마켓캡 같은 경우는 빗썸이나 업비트에 나오는 한화랑은 살짝 다를 겁니다. 왜냐? 코인 마켓캡은 김치 프리미엄이 적용이 되지 않는 달러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원화로 환산한 금액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42.5%, 이더리움의 더미넌스는 18.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영상 항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돼서 이제 말이 꼬이네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